자, 요즘 그 경제 용어, 저도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만은 경제 용어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헷갈리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2023년부터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미국이 긴축을 완화하고 지금 2023년 하반기에 4분기쯤에 그 금리를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 차원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흔히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 경기 침체로 한다라는데, 우리가 경기 침체라 하면 뭐 불황이라는 말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경기 후퇴, 불황 이런 용어로 리세션이라는 말이 쓰이고요. 또 경기가 불황이다, 침체되었다는 말로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또 단순히 경기 침체라는 용어로 디프레션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계적 차원에서 장기간 경기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충격이 큰 것을 별도로 앞에 그레이트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 언제 요 근래에 경기 침체가 아닌 적이 있었냐, 불황이 아닌 적이 있었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IMF 총재부터 연준까지 전 세계적 주요 경제 블록 차원에서 이 경제 침체가 동시에 전개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 침체가 동시에 전개되는 것은 현재식 그 경제 체제가 구축된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931년에 대공황, 또 어떤 사람은 29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대공황이 시작된 이래 근 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불황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장기가 될지 아닐지 알 수 없지만은 다수의 전문가는 이번 불황이 상당히 충격이 큰 퍼펙트 스톰이 될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벌써 신대공황론, 대공황2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용어적 정리로 보면 경기 침체라는 것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주요 경제 블록이 전부 경기 침체에 동시다발로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100년 만에 겪는 일이기 때문에 대공황이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용어가 진실을 좀 가리게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어려워진 적은 역사상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1930년대의 대공황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경제 위기가 닥치면 금융기관과 기업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또 물가가 크게 오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과 미국 및 남미 나라들까지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진 일을 우리는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불러요. 자, 1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사람도 많이 죽고, 이때 미국이 나서서 유럽을 돕고, 그래서 유럽이 좀 복구가 되었는데 경제가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1929년 10월에 미국 정권 시장에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면서 미국의 지금 경제 공황이 시작됐고, 이후 이 공황이 세계로 번지면서 세계 대공황이 됐어요. 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사지 않고 생산된 물건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지금 쌓이고 있어요. 지금
안 팔리는 TV 반도체, 삼성, LG 전자 두 회사만 지금 68조의 재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생산 감소를 하고, 그래서 생산 감소가 또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삼성, LG가 공장 가동률을 15%까지 줄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빈민으로 전락했고, 미국의 실업률이 점점 높아져 전체 노동자의 27%가 실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경제를 되살릴 주체로 정부가 나서가지고 뉴딜이라 해서 댐 공사 등 거대 토목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서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을 거기 보내서 월급을 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1929년에 100년 전에 대공황과 현재의 경기 침체가 닮았느냐를 보면 현재가 제2대공황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죠. 자, 1920년대가 대공황이 오기 직전에 전간기라고 부르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 사이 기간에 경제가 반짝 살아나서 호황기였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9%가 성장하는 미국이 소비 호황기였어요. 이때 미국의 그 위대한 개척비에 노는 그런 소비 등이 사치 등이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또 스페인 독감이 시작되고 이게 다 끝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계속되어 왔고, 그래서 저금리에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고, 이렇게 풀린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미국의 주식과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1929년이 되면서 미국의 GDP가 최대 40% 하락을 해버리고 실업률이 3%에서 25%까지 솟구쳤어요. 나중에 좀 더 올라가죠. 미국이 이 정도니까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도 잃고 돈도 없고 공장이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어서 아무도 소비를 하지 않고 물건을 사지 못하니 물가가 뚝뚝 떨어졌고, 미국 정시에도 공황이 찾아온 다음부터 이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동시다발로 다 무너졌다. 그래서 앞날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 예상할 수 없다라고 1930년도에 5월달에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929년까지 스페인 독감의 여파와 패스트가 좀 유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세계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하고요. 자, 그러면서 저금리 현상으로 갔고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로 그 풀린 돈이 시중에서 전부 주식과 부동산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돈들을 막 저금리로 빌려가지고 투기를 한다고 가계부채가 굉장히 증가했죠. 지금 한국에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가계부채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과 미국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데, 미국에서 20년대 10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5배가 늘어났고,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에서도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왜 가계부채가 늘어나냐? 저금리 때문에 늘어났어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활성화시켰다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니까 사람이 다 너나 없이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주식과 부동산에 투기를 한 거죠. 남 돈으로 저금리니까 싸게 빌려서 투기를 했고, 그러니까 끝없이 올라간 겁니다. 자산 가격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호황기를 보내다가 물가가 이렇게 호황기니까 인플레가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 자산의 가격이 너무 거품이 커졌다가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하니까 약간 올렸는데 전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이런 것들이 똑같지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빌린 돈으로 투기를 하던 파이어족, 벼락부자, 벼락거지 등이 그때도 유행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뭐 영끌족들 곡소리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의 자산 가격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때 없던 가상화폐까지 무너졌죠. 그렇다면 이제 대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집을 금매로 내놓거나 갱매에 넘어가고, 주식을 갖다가 빌려서 하던 사람이 이 돈을 청산하지 못해서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이 이 신대공황의 시대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 미국이 2020년에 6개월 동안에 6천만 명이 실직했고, 낮은 경제 성장률, 높은 실업률, 누적된 재정 적자로 인해 많은 나라의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화폐 남발로 올라가니까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올리면서 경기 침체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보다 돈의 회전율이 문제인데, 시중에 많은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소비로 가야 되는데 주식, 부동산 투기로 돈이 쏠렸고, 그래서 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산 가격만 폭등시켰고, 그래서 소비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투자도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금리 인상과 함께 이 자산 거품이 빠지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1929년부터 시작되었던 대공황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자꾸 말장난할 게 아니라 이게 경제 대공황적 관점에서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